안녕하세요. 엄마 마음학교의 손은희 작가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법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인공지능 시대에 과연 내 아이에게 역점을 두고 키워줘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교육개혁가인 존 듀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학생을 어제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요구하는 역량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육 방향은 어느 쪽인지, 이런 것들을 통찰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방탄소년단의 기획사는요, 시작부터 다른 대형 기획사와는 다른 마인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방탄소년단의 성공보다는요, 그들이 노래하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데 더 목표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규제 대신 자유를 주었고요. 좋은 곡을 돈으로 사는 그런 익숙한 제작 관습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멤버의 대부분이요, 원래 랩 전문가지만 지금 이 멤버들은요, 모두 랩, 보컬, 작사, 작곡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인재라고 합니다. 래퍼는 보컬에게 랩을 가르치고요, 프로듀서는 보컬에게 노래를 배우는 등 우리나라 전통 관습 중에서 품앗이 있잖아요. 품앗이처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생산 방식으로 이들이 성공 신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가사에 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또래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스토리는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오로지 성공을 목표로 살잖아요. 그래서 남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남을 제치고 밟고 그래야만 승리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젊은이들 중에서 최고의 성공 신화처럼 보이는 방탄소년단의 기획사는 이런 시대 흐름과는 다른 마인드로 팀을 이끌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팀들은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는 음악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보다는 서로 소통과 협력을 하는 올바른 인성이 바탕이 되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벽 교수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사회 인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창의성, 인성, 그 다음에 전문성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말을 입증하는 좋은 예가 방탄소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더 많은 것들이 발전해서 우리 삶이 더 급격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공지능의 그런 발전으로요, 반복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작업들은 모두 AI가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어떤 조립 작업이나 금융계의 데이터 처리나 분석, 이런 관련된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고요. 위험하거나 힘든 물류 작업이나 이런 것도 로봇이 대체하고 있고요. 자동화 기술에 의해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잖아요. 또
또 AI 발전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그런 직업들도 있습니다. AI를 개발한다든가 AI를 잘 관리한다든가 AI 시스템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걸 설계하는 경험 디자이너들이 생긴다든가 이런 거 좋은 예지요. 그런데요, 우리 엄마들이 생각할 것은요, 아무리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가 흐르고 있어도요, 완전히 AI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은 여전히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들이냐면요, 인간의 창의성, 감성, 정서적 교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런 직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가사로 노래하는 가수들, 그리고 마음에 힐링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글을 쓰는 작가들, 이런 예술 창작, 그 다음에 사람을 올바로 교육하는 교육, 그 다음에 자문, 의료, 상담, 이렇게 따뜻한 인간애와 인간의 소통, 또 올바른 인성이 바탕이 될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여서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그래서 더 각박해질 것 같지만은요, 그곳에서 오히려 따뜻한 인간성과 올바른 인성의 바탕을 둔 사람들이 더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것을 잘해낼 때 이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에서도 성공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보다는 진학에 초점을 맞춘 학교에서는 옆자리 친구가 경쟁자가 되고 명문대 진학하지 못하면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이렇게 취급받는 시대는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아니라 손재주라든가 운동 기능이라든가 문화 예술 방면에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고 행복해질 수 없다 하는 이런 엄마들의 보편적인 그런 사고들도 이제는 이미 기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아이들이 가진 재능으로 승부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많이 듣잖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3D 프린터 등 첨단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적용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지, 그리고 빠른 기술 변화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응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들이 생성되는지 그 변화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잘 대처해 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인성교육이라 그랬죠? 이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져야만 이런 다양하고 많은 인공지능 기술을요, 자기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활용해서 자기가 발전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인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요, 오히려 남을 해하고 사회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곳에 사용해서 악의 수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이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에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인공지능 기술이 가속화될수록 그곳에서 우리 아이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잘 키워줘야 할 게 무엇인가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점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해지는 건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인간애와 타인과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인성이 있을 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여 우리들이 아이들이 멋지게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